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KBO 리그 지난주에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개 구단 체제 이후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고요. 이번 시즌 최초로 900만 관중 돌파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오늘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송재호 해설위원, 김민환 PD,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위원님 옆자리가 좀 허전하게 비어 있어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특별 게스트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전문가들만 모시고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도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1인당 1.3인분씩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오늘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서 왔어요. 매년 5월, 6월이면 10개 구단인 스카우트 팀들이 상당히 바빠집니다. 이게 6월 초에는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옵트아웃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을 바꾸려는 팀, 그리고 또 미리 내년 시즌 용병을 준비하려는 이런 팀들이 모두 눈여겨보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더니 KBO 리그 중도 외국인 교체 이 비율을 봤는데요. 5월 말, 6월 초, 6월 말 여기에서 거의 70~80%를 차지했습니다. 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김민환 PD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항상 어그로성 발언 때문에 댓글에서 조금 공격을 받으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좀 지난 출연 이후에는 괜찮으셨는지. 지난번 출연할 때 제가 오지환 선수가 LG의 영구 결번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었는데 뭐 여기에 막 상처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요것만큼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게스트가 없어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게 야구 척척 박사님께서 제 옆에 나와주셨잖아요. 특별히 2인분 역할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먹는 거 2인분은 그 이상은 가능한데 예.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또 현장과 접촉을 하고 계신 우리 정세영 기자를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마시고 정세영 기자 쪽을 많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인분을 해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3, 4인분도 넣곤 합니다. 오, 그럼 3, 4인분, 2인분, 1.5인분 하면 오늘 우리 특급 패널들과 함께하는 비하인드 9번째 이야기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나눠볼 이야기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네, 퇴출 이후 임박 외국인 투수 교체설, 무너진 최강 선발 마운드, 혼돈의 욕강, 독해진 이승엽, 달라진 두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퇴출 이후 임박 외국인 투수 교체설인데요. 개막한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교체설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SSG의 덕어 선수가 부진으로 방출이 먼저 됐는데 다른 구단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지 기자님께서 혹시 아는 게 있으신지? 일단 현재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단이 바로 하나 이글스고요. 여기에 LG, 두산, 기아, 삼성 정도가 꾸준히 외국인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크로우 선수 얘기 좀 해볼게요. 기아의 크로우 선수는 팔꿈치 부상으로 지금 검사차 미국에 가 있잖아요. 교체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크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 대구 삼성전 원정 경기에서 불펜 투구를 한 뒤 팔꿈치 통증이 나왔고요.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분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로우 선수는 14일 미국으로 재검직을 갔고요. 크로우 선수 출국 때 기아에서 이 언론사에 알리는 이제 문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표현을 보면 최종 거치를 결정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최종 거치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95% 정도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로우 선수는 거의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수 계약을 했을 정도로 고심을 많이 했던 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하고 좀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사실 크로우 선수는 지난해에도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어깨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 2달 정도 개점휴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리그 데뷔가 확정이 됐을 때 이 건강에 가장 의문부호가 많았던 선수가 바로 크로우 선수였는데 팔꿈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교체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기아 타이거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거고요. 제가 3일 전에 들은 전언으로서는 이 선수가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단에 전해준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아는 새로운 선수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삼성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이제 두 외국인 투수 모두 부진하면서 교체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팀인데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안정세를 찾으면서 교체 얘기를 하긴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즌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실 활약을 보면 크게 빠지는 데가 없어서 무난하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 야구 흐름상 이런 무난한 선발 투수를 교체하는 데에는 위험성이 좀 따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재우 의원님 네. 나오셔가지고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2010년만 해도 메이저리그에 200이닝을 던지는 투수가 4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3년이 지난 작년에 200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5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투수가 이닝을 막 먹어주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 선수들이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거를 고만고만한 여러 선수들이 많이 채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팀이 한 시즌 동안 한 22, 23명 정도의 투수를 썼다면 최근에는 뭐 30명 이상의 선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나 한국에 올 만한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아쉬운 급의 선수들이 이제는 메이저리그에 충분히 자리가 있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외국인 투수를 바꾸는 거는 아주 좋은 선수를 찾기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리그 예전에는 과거 각 팀의 1, 2선발들 에이스급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나는 무조건 200이닝 던져. 그게 에이스로서의 하나의 책임, 의무이자 또 본인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김민환 PD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투수를 좀 기회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마이너에 있다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때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겠다. 한마디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그쪽에 아마추어 드래프트가 6월 달에 벌어집니다. 아마추어 드래프트가 하고 신인 선수를 계약을 하면서 로스터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6월 드래프트가 끝난 이후에 선수 계약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버려지는 선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사실 적기지 지금은 사실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는 구단들이 선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이너리그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가 좋아지면서 연봉도 맞아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국내 리그에 오는 것보다 미국에 잔류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이런 투수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옵트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메이저리그 기회를 못 받으면 옵트아웃으로 나 풀어줘 하는 권리를 넣어놓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한번 넣어줘요. 그러면 이 옵트아웃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를 계속 붙잡아 두고 있어서 국내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뷰캐넌의 재영입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뷰캐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남아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일단 뷰캐넌 선수가 그때 당시만 해도 4월 한 달 동안 등판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2.39였고요. 그런데 5월 들어서 들쭉날쭉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뷰캐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89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35인데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구단들이 트리플 A 무대에서 완전 씹어먹는 성적을 거두지 않는다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본인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던졌는데 4월에 빙기고 콜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KBO 리그로 가는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 뷰캐넌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걸까요? 뷰캐넌 선수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큐사인을 넣으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뷰캐넌 선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 2선발 외국인 투수들이 모두 1군 말소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17일에 손혁 단장이 대만으로 출국했다는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까요? 네, 손혁 단장이 지난 17일 대만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뭔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한 팬이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지금 손혁 단장은요, 대만 리그에 종통한 KBO 리그 코디네이터 출신의 한 한국인 인사와 선수를 지금 보고 있고요. 점 찍어놓은 투수가 한 2-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빅리그 경력까지 좀 있는 선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페냐 선수가 좀 부진했고, 그래서 페냐 선수가 좀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산체스 선수가 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선수가 교체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실히 하나의 분위기는 좀 교체 가능성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0명의 외국인 투수들 중에 10명의 투수들이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절반이 교체가 됐다 이런 네. 말인데 올 시즌에도 우리가 언급한 선수들 외에도 좀 노란불 들어온 선수들 혹시 있을까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LG 트윈스의 켈리 선수요. 지난 시즌도 초반에 또 초중반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교체설도 잠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살아나고 하면서 그런 설이 들어갔는데 올해 켈리 선수가 구속 저하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켈리 선수도 이제 네네. 린스 선수도 사실 일선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드린 뭐 한 스카우터들부터 들었는데 LG에서 뛰었던 수아레스 선수 있어요. 오. 수아레스 선수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네. 이야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 엘리아스 선수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토일 병원이 쉬어서 구체적인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래서 월요일 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일정을 논의할 텐데 당장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아직은 네. 우리가 지금 투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투수랑은 다르게 올 시즌 외국인 타자 정세는 진짜 대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웃지 못하고 있는 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아의 소크라테스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 10개 구단 외국인 타자 중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가장 좀 아쉬운 모습이군요. 타율도 제일 좀 떨어지고요. 사실 기아의 인내심도 좀 바닥을 향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애초에 이범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성범 선수가 복귀했을 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소크라테스다라고 했는데 나성범 선수가 복귀했지만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요. 데려온 선수가 또 충분한 리그 적응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데려온 선수가 소크라테스 선수보다 못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 만약에 기아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데리고 오면 거포형 타자를 데려올 텐데 KBO 리그에서 역대 사례를 보면요. 거포형 타자들은 거의 성공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저는 뭐 소크라테스 선수의 성적이 항상 볼넷이 많지 않은 선수였어요. 비슷하면 일단 치고 보는 선수다 보니까 타율이 떨어졌을 때 데미지를 더 크게 입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구안이 좋은 선수들은 그래도 공을 보면서 컨디션을 찾고 타율 대비 높은 출루율을 가져가면서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데 타율이 2할 6푼 이렇게 나와버리면 팀 타선에 사실 보탬이 전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크라테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아 단장, 심재한 단장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10개 구단 단장들의 워크숍, 미국 워크숍이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외국인 교체 움직임 있는 구단 단장들이 안 갔습니다. 삼성의 이종렬 단장, 그리고 한화의 손혁 단장, 그리고 기아의 심재학 단장이 안 갔거든요. 뭐죠? 이 안 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안이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외국인 교체로 이어질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너진 최강 선발 마운드인데요. 한화 이글스 얘기입니다.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한화를 5강 안에 들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근거가 선발 마운드가 탄탄해졌다. 어느 팀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근거를 많이 들어주셨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시즌 전에는 하나 선발이 리그 최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류현진이라는 뭐 KBO 역사상 제일 존재감이 큰 선발 투수가 아픈 곳 없이 복귀를 했고 또 신인왕이었던 문동주 선수는 작년에도 잘했지만 누구나 올해 더 잘하리라고 예상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2명도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선수들이고 그리고 기존의 토종 1선발이었던 김민우 선수가 5선발로 리그를 시즌을 시작할 만큼 선발에 사실 큰 변수가 없어 보였는데 김민우 선수가 일단 3번 등판 후에 부상 이탈을 했고 문동주 선수가 8점대 ERA를 기록하다가 말소가 됐고 외국인 선수 2명도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말소가 됐고 결국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게 잘 시즌을 치른 선수는 뭐 류현진 선수 1명뿐이다. 그러니까 뭐 예상과는 완전 달라진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김민우 선수가 5선발로 첫 스타트를 정말 잘 끌었거든요. 맞아요. 이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 선발진이 특히 더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또 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이 김민우 선수가 빠졌는데 그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그만큼 또 없다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나의 선발 뎁스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내실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뭐 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받쳐주는 선수 이제 뭐 곧 들어갈 선수들입니다만 뭐 이태양 선수라든가 또는 뭐 남재민 선수, 김기준 선수 그러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김민우 선수가 5선발로 출발을 한다. 근데 그 뒤에도 줄줄이 후보군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근데 이 선수들은 문제가 뭐냐? 이태양 선수는 과거 전담 선발로 뛴 거는 꽤 오래전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남재민 선수나 김기준 선수 같은 경우도 한 번도 풀타임으로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명은 막강할 수 있었으나 그 5명 중에서 지금 계산과 다른 투수들 또는 부상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좀 흐트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진은 아쉬운데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하나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선수들 어린 나이에 선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하나가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선발 투수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정도 자원이면 어느 정도 트레이드 카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지금 하나의 이 젊은 투수들을 주목하고 있고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지금 하나의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근데 하나가 지금 이런 선수를 내놓을 수 있는 입장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는 지금 외야가 지금 상당히 비어 있고요. 그렇죠. 타선이 공격력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줘야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럼 하나는 그럼 이런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지 그런 것까지는 하나는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전력 보강, 특히 외야 보강에 지금 뭐 완전히 진심이구나.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를 좀 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좀 결과물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말은 하나는 올 시즌 때 승부를 보겠다는 그렇죠. 하나는 애초에 우강권으로 전력을 받았고 뭐 내일이 없잖아요 야구에. 네, 하나는 올해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류현진 네. 선수 같은 경우에도요. 시즌 초반에는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또 일요일에는 시즌 3승째를 챙겨갔잖아요. 네네. 뭐가 좀 나아져서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한데. 전 이제 두 가지를 들 텐데 뭐 첫 번째는 뭐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류현진 선수가 가끔 이제 마운드에서 힘든 경기를 칠 때 보면은 꼭 하나 수비가 실책으로서 마운드의 투수에 힘을 빼는 그런 모습이 또 많이 보였어요. 그럴 때 저는 류현진 선수 모습 보면서 12년 전에 떠날 때하고 뭐가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류현진 선수 개인으로 보잖아요. 저는 거기서 공 하나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저는 이 선수가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연도날 같은 제구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볼 카운트 상으로는 하나를 빠지게 바깥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그 공이 하나가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럼 여지없이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류현진 선수는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게 되면은 타자들이 거의 공략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지는 경기 봤을 때는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살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노볼 스트라이크에서도 실투가 나서 맞아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점은 류현진 선수 본인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잡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공 하나의 차이, 저는 이거를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이 가는 게 유현진 선수가 복귀한 뒤에 유현진 선수를 상대했던 타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와. 구위가 진짜 어떤가라고 했더니 다수의 타자들이요 확실히 그 과거에 KBO 리그에서 상대했을 때 그 구위는 아니다. 기대했던 구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다. 충분히 이번에는 공략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에 그 절정의 구위는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류현진 선수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투수의 구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투수의 피홈런과 탈삼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안타, 피안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와 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류현진 선수는 지금 KBO 리그에서 가장 피홈런을 잘 억제하고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50이닝을 넘게 던지면서 피홈런이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곽빈 선수와 함께 9이닝당 피홈런이 가장 낮은 선수고 또 탈삼진 또 이닝당 하나씩은 꾸준히 잡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페이스상.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지금 9위를 쭉 유지한다면 시즌 끝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1선발 내지 2선발에 가까운 모습을 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외국인 선발이 지금 1군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그 공백도 메워야 될 것 같은데 문동주 선수가 지난 주말에 더가웃에서 얼굴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문동주 선수 주말 대구 삼성 3연전에 합류를 했고요. 오는 21일 대전 LG전에 이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문동주 선수가 올해 6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이 8점대로 상당히 좀 부진한데요. 일각에서 이제 부진을 두고 멘탈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KBO 리그는요. 뭐 좀 부진했다면 멘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멘탈보다는요. 지금 확실히 직구 구위가 지난해만큼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문동주 선수의 직구 평균 구속을 보니까 151.1이고요. 지난해가 152.8이었고 지난해는 최고 구속 160까지 찍었는데 지금 158 정도인데요. 사실 문동주 선수는 직구 구위가 좀 떨어지면 직구가 좀 막대기 같이 날아간다는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2군에서 또 0점도 조정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오늘 21일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혼돈의 6강인데요. 5월 들어서 상위권은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고요. 중위권 팀들이 아주 치고 올라오면서 혼란스러운 이 6강 판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1위부터 6위 게임차가 4경기 반차로 좁혀졌더라고요. 기아가 NC와 주말 3연전을 수입하면서 3경기 차로 조금 독주하고 있는 걸 빼면 2위부터 6위까지가 한 게임 반차거든요. 한 게임 반 안에 지금 5팀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은 쓰지만 올해도 역시 역대급 순위 싸움을 중위권에서 벌이고 있다. 결국에는 삼성과 두산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온 게 이런 이제 순위 싸움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두권 얘기부터 해보면요. 그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기아가 오히려 또 NC를 만나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뭐 기아 타이거스가 한 경기 막 5실책 경기 막 보여주면서 그때 잠시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금방 자리를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어느 지금 여타 팀과 비교해서도 타선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나성범 선수 들어와서 처음에 주춤하다가 지금 확실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찾고 있죠. 거기에 이우성 선수, 최영우 선수, 박찬호 선수, 최원준 선수, 거기다가 김선빈 선수. 어떻게 보면은 큰 슬럼프가 없었어요. 잠시 멈칫하는 모습은 있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꾸준함을 보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모습도 빨리 추스릴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스가 계속 좀 1위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저는 나성범 선수의 존재감이 대단한데요. 나성범 선수가 약간 퐁당퐁당하고 네네. 있어요. 그런데 이 장타가 터지는 경기에서는 진짜 무시무시하고 네. 상대 투수들이 주눅든 게 너무 딱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승했던 2017년 타선에서 외국인 선수만 살짝 부족하지 나머지 소크라테스를 교체해서 버나디나 정도 선수의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다면 저는 2017년보다 더 센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2024 시즌의 기아 정말 단단합니다. 이렇게 NC가 기아에게 일격을 당하는 사이에 삼성이 단독 2위로 이제 치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는 김영웅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홈런 11개 쳤습니다. 거의 지금 홈런왕 레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시즌 초반 이 선수가 홈런 3개, 4개 연속으로 칠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정말 찐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개인이 활약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삼성 라이온스가 그동안 리그에서 가장 홈런이 나오기 쉬운 삼성 라이온스 파크를 홈으로 쓰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좀 언더사이즈 선수들 그리고 빠른 발과 컨택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이제 기용을 하면서 결과도 안 좋았지만 과정에서도 많이 비난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 김영웅 선수의 등장이 어쩌면 좀 상징적으로 이 삼성 라이온스가 자기 구장에 맞춘 전략을 짜고 야구를 하고 있구나. 삼성이 이제는 리그
평균보다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이 됐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웅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이 방송사나 예, 취재진의 인기가 가장 그럼요. 많은 선수로 등극해서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이제 취재를 갔을 때도 네. 김영웅 선수에 대해서 방송사 인터뷰, 취재진 인터뷰 이런 게 쫙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김영웅 선수의 입지가 엄청나게 달라졌죠. 저희가 지금 순위표 보면서 1위부터 6위까지 혼돈의 6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6강까지 이렇게 촘촘하고요. 6위랑 7위는 좀 이렇게 게임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6강 4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판세는 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이 KT는 네. 지난해에도 5월 31일까지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3개인가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결국 치고 올라갔거든요. KT가 지금 서서히 또 뭐 부상자는 나오고 있지만 발동이 좀 걸리고 있다고 보고 저는 키한 롯. 예. 여기는 약으로 좀 분류하고 KT는 중. 나머지는 이제 중상.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물론 지금보다 성적은 KT가 치고 올라갈 거예요. 특히 이제 소용준 선수가 합류할 것이고 우리에게 고컬스로 알려진 고용표 선수도 합류하고 그러면 확실히 낮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좋은 선발 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 투수들에 대한 그런 의존도 지금 뭐 박영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손동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난해 불펜에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썼었던 이런 선수. 김재현 선수는 또 게다가 지금 삼성으로 이적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의 뎁스라든가 이런 선수의 구위가 확연히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지난해만큼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지 이 점은 전 살짝의 좀 물음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 6강 4약 체제를 깰 팀이 저는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는 길게 보면 선수의 능력치대로 성적이 나오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화에는 지금까지 너무 자기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최은성, 안치홍 같은 선수들, 뭐 투수 쪽에서는 뭐 문동주 선수, 류현진 선수도 실력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낮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즌 이 선수들이 자기 실력 평균에 맞춰서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하나가 이 6강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개 구단 감독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5강권에 있는 감독들은 올해 5강의 기준은 승률 5할 3푼 정도가 돼야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피디님 말씀대로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5할 3푼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5할 1푼, 5할 정도면 5강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위권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또 되게 다르고 뜨거워지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판도로 흘러갈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독해진 이승엽, 달라진 두산입니다. 사실 이 혼돈의 6강의 핵심이요. 5월의 두산이거든요. 정말 기세가 무섭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실제 두산의 5월 월간 타율이 토요일까지 기준으로 3할 1푼 5리로 10개 구단 중에 1위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득점권 타율인데요. 그 5월 득점권 타율이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위 타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두산의 분위기를 바뀐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선의 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승엽 감독 얘기 좀 해볼게요. 공교롭게도 두산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시점이요. 알칸타라 선수의 1군 말소 그리고 투수 코치 교체 이후기도 합니다. 이 이승엽 감독의 결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승엽 감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투수 교체를 조용천 코치에서 박정배 코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구단 내부에서도 시점이 좀 이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승엽 감독이 가감하게 바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투수 코치가 바뀌고 나서 두산의 이 투수 운영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박정배 투수 코치가 팬덤식 운영이라고요. 그러니까 1+1 작전이죠. 선발 투수에 바로 붙이는 자원을 항상 매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 이후 승부에서는 두산이 자신이 있다. 우리가 선발에서 조금만 덜 밀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팬덤식 운영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알칸타라 선수가 빠지고 난 뒤에 이 전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 먹히고 있고요. 박정배 코치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코치예요. 또 주변 평가도 좋고 또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자체도 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군 메인 코치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이승엽 감독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엽 감독이요. 그리고 어느새 감독으로서도 100승을 맞이를 했는데요. 감독으로서의 이승엽 활약은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이승엽 감독이 좀 확실히 올해 단단히 도끼를 품고 경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포인트가 지난 16일 기아전 같은 경우인데요. 정수빈 선수가 이제 세 타석에서 무안타로 침묵했을 때 이때 양의지 대타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그날 이제 대타로만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승엽 감독이 이런 독한 야구가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승호 선수가 지금 두산에서 제일 잘 맞고 있는 타자 중 하나인데 번트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한 점을 짜내는 야구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승리로 이어지니까 두산이 강팀으로 가고 있는 성적이 나고 있는 이유고요. 요즘 그 이승엽 감독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나는 100승보다 101승이 더 중요하다.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당장 경기가 좋고 내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난해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지난 시즌 솔직히 말해서 이승엽 감독에 대한 팬들의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불펜 투수 소모가 너무 심하다. 특정 투수를 너무 많이 내보낸다. 두 번째로는 본인은 KBO 역사에 남을 슬러거였는데 너무 스몰볼을 한다. 뭐 이 두 가지의 팬들이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본인이 증명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불펜 이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철원, 홍건희 두 선수에 의존하던 거에서 이병헌, 거기에 최지강, 김태견 이런 선수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면서 쓰던 불펜 투수를 계속 쓴다라는 비판을 잠재웠고 또 스몰볼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임 2년 차에 두산이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 홈런 리그 1위 팀이거든요. 이걸로 저는 본인이 비판에 대해서 증명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례 없이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내 감독님들 이거 뭐 과거 사례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불펜에 썼던 투수 계속 써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화살은 이승엽 감독만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비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두산을 이끌었던 김태형 감독도 네, 두산 그럼요. 시절에 특정 선수들을 많이 쓴다는 비판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라모스 선수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 비하인드에서도 초반에 방출 대상 1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정세영 기자님께서 취재 결과 두산은 당장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보란 듯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틀려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일단 와서 남아서 잘해주고 있어서 좋은데요. 라모스 선수가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멘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라모스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 한 턴 정도 늦게 합류했습니다. 자녀 출산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요. 막둥이를 보고 오려고 구단에서도 좀 배려를 해준 눈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막둥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에 많이 밟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모스 선수가 부진에 좀 빠지면서 2군에서 조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구단에서 야 그러면 가족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막둥이까지 이제 같이 들어왔대요. 그 한 달 된 아기까지 와서 그 이후로부터 또 라모스 선수가 확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멘탈적인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여기에 라모스 선수 성격 자체가 좀 원래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사도 그 경기 끝나고 뒤에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해서 아마 팬들에게도 좀 이런 얘기가 지적을 좀 당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다음 고참 선수들이 좀 얘기를 긍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가면 그 뭐 세레머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두산 선수들이 해주고 있어요. 고참 선수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도 지금 마음을 살짝 열어가지고 서로 이제 다가가서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의 살벌한 야구판에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네요. 정말 듣기 좋습니다. 그동안 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알칸타라 선수도요. 곧 복귀한다는 소식도 있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올 시즌 5강으로 예측한 두산 앞으로 이 혼돈의 중위권 싸움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장면들을 모아보는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영상들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비닐 장갑 하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 재빠릅니다. 빠른 경기 진행을 또. 머리트랙 근처 당장 와!
최지훈. 믿을 수 없는 소비. 야, 지금 뭐 이용찬 선수의 표정, 그러니까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춰져. 인사를 한 거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토스에서 땅볼 낮게 깔려갑니다. 유격수. 안녕하세요. 주원의 밖으로 박찬호 선수가 물러납니다. 네가 올래 내가 갈까? 느꼈죠.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탑장 밖으로 강백호 볼 하나가 남아있던 가운데 자동 고의사고로 출루였어요. 정말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정말 섹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라고 지금 강백호 선수가 뭐 투아웃이니까 베이스에 떨어져 있어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강백호 선수가 야구가 되다 보니 이런 여유도 보여줍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은 루시퍼. 오래 쥐고 있다가 견제, 그런데 공이 빠졌습니다. 황선민 2루까지. 자, 견제에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투에바스 홍성민으로 이어집니다. 초구의 번트. 자, 높은 바운드 1루수 잡아서 1루 세이브. 롯데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황성민의 번트 안타. 황성민 초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높이 떴습니다. 로하스 잡았습니다. 투앤토. 낮은 볼 타격.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백맨 플레이 세이브예요. 평범한 그라운드 볼이었는데 덤트 대고 달립니다. 2루 먼저 2루 세이브예요. 달리고 있어요. 달립니다. 달렸습니다. 3루까지 단숨에 3루까지. 팬들이 열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깨알같은 재미로 화제가 됐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떤 장면 좀 인상 깊게 보셨나요? 권희동 선수가 하나의 그 중견수 플레이를 잡은 장면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권희동 선수가 FA로 풀렸을 때 하나가 이명기 선수, 권희동 선수 둘 중에 누구를 잡을지 놓고 내부에서 정말 치열한 경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명기 선수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가 가장 부족한 게 이제 외야 그리고 수비가 문제됐는데 이 권희동 선수의 이 펜스 플레이를 보고 하나 프론트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했을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장면 좀 재밌게 보셨어요? 아, 저는 아까 강백호 선수가 아까 고성민 선수였었죠, 롯데. 막 이렇게 그 수비 위치 막 이렇게 해준 거 보면서. 이거 투아웃이잖아, 쩔로 가야지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 보면서 그렇게 일루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왜 지금 포수 보고 있을까? 상당히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뭐 강백호 선수가 우익수도 맞고 일루수도 맞고 이제 포수까지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아. 경험했으니까 네. 그리고 포수를 하면서 백업 포수지만 네. 팀을 지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능이 발동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강백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말 강백호 선수의 타격감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한 강백호는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홈런 타점 1위니까요. 지금 리그에서 MVP를 뽑자면 저는 뭐 강백호, 김도영 2파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올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때 보여줬던 잠재력을 올해 다 발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강백호 선수가 데뷔 때부터 이정우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맞아요. 1년 차 때부터 두 선수가 잘했으니까 저는 그때도 타격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강백호가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KBO 리그에서 3할 오픈 정도의 타격 가끔 타율에 한 50홈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강백호가 현재 리그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백호 선수의 데이터를 좀 봤더니 올해 확실히 최근 2년간 직구
직구에 대해서 상당히 약했거든요. 근데 올해 직구 상대 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4할에 가까운 타율을 제가 하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약했던 최근 2년간 약했던 직구를 자신 있게 때릴 수 있으니까 올해 강백호 선수의 타구 스피드가 147km로 알고 있는데 평균이요? 예, 이게 국내 토종 타자들 중 1위의 기록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직구에 대한 이 자신감 이게 강한 타구를 만드는 이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강백호 선수의 시그니처 모습 하면 그거잖아요. 빠른 볼에 진짜 풀스윙을 하는데도 정확히 맞춰가지고 빠른 타구 생산하는 네. 그게 이제 강백호 선수를 상징하는 그거였는데 최근 2년간 사실 워낙 부진했어서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워낙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평균 타구 스피드가 놀라운 게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타구 평균 스피드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42km 이 정도의 평균 타구 스피드를 만들어내요. 근데 지금 강백호 선수의 타구 스피드는 147이니까 대단한 성적을 내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요. 지난 2년의 부진의 한을 씻어내고요. 올해는 끝까지 잘해서 요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저희가 곧 찾아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돌아온 나스타 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 선수입니다. 만나보시죠. 안녕 비하인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부러 감량한 건 아니고 살을 빼다 보니까 같이 빠진 것 같은데 더 좋아진 것 같아 몸 상태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팀 동료들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그다음 모든 분들이 많이 힘을 주셔서 힘이 날 수 있었고 또 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대도 당연히 좋지. 그냥 뭐 팬분들이 자주 불러주시는 나스타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후배들이 잘 따라와주고 뭐 현종이 형, 형우 형 비롯해서 많이 잘 도와주셔서 무리 없이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화이팅하자. 힘내고 뭐 너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박찬호 그리고 최원준 좀 그 선수들이 이제는 앞으로 또 타이거즈를 이끌어갈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잘함으로써 우리 팀이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내 것도 많이 눌러주라고 나도 많이 누르는 것 같아. 자주 눌러줘. 근황을 좀 알려고 그냥 보는 거지 뭐 막 계속 인스타에 빠져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같이 찍고 싶지는 않고 우리 팀의 투수인 김사현 후배가 있는데 사현이가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100경기 이상 남았는데 저희 팀 선수들이 힘을 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응원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화자의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인공은요. 황준서 대 김태견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우리 리그를 흔들어 놓고 있는 슈퍼 루키 선수들이자 또 리그를 이끌어 나갈 제목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인데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 초반에 신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 두 선수는 데뷔 전부터도 정말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저는 이 두 선수의 고교 시절 드래프트를 앞둔 애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둘 다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보였던 선수예요.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속 150km의 빠른 볼, 왼손으로 던질 수 있다.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텐션이 좀 장점이라고 해서 자기 신체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던진다. 두산이 선발하고 나서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때 드래프트를 앞두고 1순위 황준서, 2순위 김태견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마지막에는 김태견 선수가 뒤집혀서 1순위로 갈 수도 있다. 한화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판까지 김태견 선수의 이 상종가가 좀 쳤던 그런 게 기억이 좀 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한화가 1라운드 1순위로 황준서 선수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구멍난 이 한화의 선발 마운드에서 아주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죠. 이제 황준서 선수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선발 투수로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꼴 등판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몸이 완전히 성인으로서의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 투구수가 한 45, 59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빠른 볼의 구속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포크볼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날 이제 처음에 먹히지만은 결국은 경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떨어진 구위를 좀 본인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바로 입단을 해서 그것도 선발 로테이션에 빠른 타이밍에서 던진다는 거는 내가 체력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준비가 완벽히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그런 면이 차라리 2군에서 차근차근 투구수도 올려가고 좀 선발 수업을 쌓은 다음에 여유 있는 타이밍에 올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상황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본인도 지금 내가 7문제 던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황준서 선수가 성장통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원희 감독이 황준서 선수 보직 전환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준서 선수는 네. 선발로 키우기로 했으면 그럼요. 선발로 꾸준히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이글스가 최근 뭐 한 20년간의 육성을 보면 선수들을 한 포지션을 든직하니까 키우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맡기고 투수 같은 경우에 선발이 중간 가고 중간이 선발 오고 선수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나는 저는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 예. 공감해요. 팀의 미래 에이스감으로 꼽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선수가 약간 그런 문제점, 뭐 체력적인 문제가 됐건 뭐가 노출이 됐을 때는 2군에 내려가서 적당한 휴식을 주고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올리는 게 맞지 이 선수를 지금 또 불펜으로 돌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이 딱 봐도 들잖아요. 이 선수 키가 185인데 78kg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처음 보고 예전에 배영수나 박세홍 선수 프로 처음 입단했을 때 1년차 때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 맞아요. 볼은 빠른데 초반에 기복이 있을 때 그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한 2, 3년 경험을 쌓고 어깨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리그를 씹어 먹었거든요. 황준서 선수도 이 부분도 뭐 이 선수의 약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김태견 선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데뷔전에서는 좀 고전하는 모습 보였지만 최근에 다시 기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다저스 감독을 매료시켰던 그 구위가 돌아오는 것 같지 않나요? 개막전 로스터 들어가고 초반에 던질 때 그때도 뭐 구속에는 게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 긴장감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겨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와서는 그 자신감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공 지금 프로야구 내가 늘 TV로 보고 나의 우상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내 공에 헛스윙하고 못 친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해설 선발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투수가 똑같이 140km, 145km를 던져도 너 이 공 못 쳐 하고 던지는 공과 나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던지는 공은 타자의 느낌도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태견 선수가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백 코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김태균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아마 자기가 본 이 20살 언저리의 투수들 중에 배짱이 가장 좋은 투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딱 자기를 믿고 던질 수 있는 예, 윽박 지를 수 있는 저도 이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라서 나름대로 좀 여기저기 취재를 했는데 김태경 선수들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쓰는 속어인데 담화가 살벌하다, 담화가 좋다 그런 담화가 좋다. 말을 하더라고요. 네. 구속에 비해 굉장히 구위가 좋은 대표적으로 오승환 같은 선수를 그렇죠. 볼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똑같은 표현을 몇 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평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오승환을 이을 수 있는 차기 국가대표 클로저감이다. 뭐 이런 평가에는 뭐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하인드 배틀의 묘미가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는요, 두 선수 모두 어린 선수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고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데리고 가야 한다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갈까요? 개인적으로 이 순서가 제일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정말 누구를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제 김태균 선수의 미래는 결국 불펜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성장할 제목이라고 부르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를 자주 쓰는 표현 실링, 천장이 높은 선발 투수감으로는 황준서 선수를 미래를 보고 데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만약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황준서 선수가 맞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리그에서 한 5, 6년 하고 이제 빅리그 진출 시점이 됐을 때는 맞아요. 저는
김태균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불펜으로 경험이 꽤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리그에서 이제 뭐 일본 리그를 거쳐서 갔지만 오승환 선수의 성공 사례가 또 있고 또 구위 자체가 좀 비슷하다고 봤을 가정을 하면 빅리그에서 바로 즉시 전력감인 김태균 선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정말 이런 좋은 생각을 포인트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준서 선수. 투수의 가장 큰 타고나는 부분은 구속이잖아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균 선수가 정말로 큰 거를 타고나고 황준서 선수도 재능이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소위 손장난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변화구를 익힐 수 있는 능력도 저는 투수한테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윤성민 선수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대충 그림만 잡고 던져보면 다 쓸 수 있겠던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황준서 선수도 저 나이에 포크볼 완성도가 그 국내 자완 투수의 탑 클래스라는 거는 그런 손의 감각도 타고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부위와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타고난 선수니까 스카우트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향후 우리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코너죠. 비하인드 픽입니다. 지난주도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수요일에 세 곳이 경기가 우천 취소됐고요. 우천 취소가 되지 않았던 두 곳은 공교롭게도 또 무승부가 한 번씩 나오면서 또다시 저희가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회장님 경기는 네. 우천 취소는 아니었다는 점. 네. 무승부 경기까지 이제 나올지는 저는 예상을 못했고 제가 그날 고등학교 친구가 청주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거의 10년 만에 전화 왔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밥 사준다는 분들이 저희 와이프도 뭐 소고기를 구워준다고 그러고 이 친구도 청주로 한번 내려오래요. 기운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꼭 맞춰서 내려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기억이 나네요. 저도 비록 야구의 신의 버림을 받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응원했던 김인범 선수가 첫 승을 거두면서 저는 이 정도면 절반은 맞췄다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다른 선수와 김원문 선수를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베이스볼 투나잇 출연을 할 때였는데 첫 등판 선발로 나왔을 때 너무 자세히 봤는데 와, 이 선수가 정말 변화구를 던지는 게 나이와 경력에 비하면은 변화 컨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칭찬을 하니까 그날 같이 출연했던 우리 김선우 위원이 와, 이 형 뭐 김인범 완전 혼란 빠졌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김인범 선수 앞으로 저는 잘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공은 빠르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또 주말에 2승을 챙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질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소고기 사주세요. 제가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요. 누가 어떤 경기를 어떻게 예측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통지호 의원님 두산 위닝, 정세영 기자님 삼성 위닝을 걸어주셨고요. 저는 NC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김민환 PD님이 LG 수입승을 걸어주셨고요. 담당 PD님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가 없어서 담당 PD님께서 직접 등판해 주셨는데 답답해서 내가 직접 등판했다. 어떻게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쉬운 경기를 골랐죠. 매치업 1위랑 12 매치업이에요. 5개 매치업 중에 뭐 어쨌든 가장 전력 차이가 극명한 1위랑 12 매치업을 생각해서 그것도 1위가 수입한다고 걸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겁하다. 그리고 네. 진짜 비겁한 건 다른 점에 있어요. 왜 본인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악플을 장막 받아봐야 뒤에서 또 이건 아니죠.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시다는 점 네. 유의하시고요. 기아 수입을 예상하시면서 잔여으로 확 비워낸 김도영, 어디 있다가 돌아온 나성범, 낡지 않는 최영우, 컨택의 최원준, 역시 우성신, 쉽지 않다 기아라고 하시면서 화끈하게 수입을 걸었다는 거. 이런 승부 예측이 혹시 김민환 PD님의 예측에 영향을 좀 미치진 않았을까요? 당연히 미쳤죠. 이 PD들이 원하는 거는 항상 명쾌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김태경, 황준서에서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보다 안 좋아하죠. 두괄식으로 딱 누구다 말하는 거. 저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LG다, 3대 0이다.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전력차라는 게 수치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동주 선수가 등판해서 2승 1패로 걸려고 했는데 이 담당 PD가 3대 0으로 딱 메시지를 주는 걸 보고 그럼 나도 동참하겠다. 3대 0 수입 걸었습니다. 한화 3대0.
그리고 저희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게 지금 송재호 의원님이시거든요. 뭐 그런 거 한 번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도 좀 예, 예. 5할의 승률을 보이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예. 분석하신 건가요? 두 팀이 수입은 거의 안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 또 큰 슬럼프도 크게 없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입은 양쪽 모두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전력인데 저는 여기서 김광현 선수 등판이 이번 3연전에 걸리거든요. 그걸 중요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근데 양석환 또 그러니까 양양 브라더스죠. 양의지 선수 또 강승호 선수. 그러니까 주축의 지금 3명의 우타자들이 극강의 무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도 최근에 좀 기복을 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두산이 가져가면은 결국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가 지금 어깨에 걸려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분석해서 선택하신 건가요? 일단 삼성의 우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원태인 선수 그리고 코너 선수가 최근 KBO 리그 데뷔한 이후 가장 많은 7이닝을 던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 반전을 했다는 점. 예, 가장 삼성에서 지금 믿고 내세울 수 있는 2명의 선발 투수가 괜찮다는 점에서 2승 1패로 걸었고 또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삼성이 2승 무패로 좀 우위에 있어요. 이런 분위기 이런 걸 감안해서 2승 1패로 걸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에 한번 바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2023년에 키움 기준으로 5승 11패였고 2024년에 2패를 했더라고요. NC를 상대로. 이미, 예. 그리고 이제 후라도 헤이수스 선발이 나오는데 이 두 선발 투수가 최근 직전 경기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런가요? 네.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승부 예측을 하고 나니까 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세 분이서 하시는 동안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엠스플 PD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할 때 송재호 의원 있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믿고 겪고 가면 있다. 된다. 그럴 때는 송재호 의원 믿고 가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고 이제 갔습니다. 조커예요. 그냥 있다가 구멍 나면 매운 역할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아니 근데 어그로도 너무 많으면 어그로로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양보할게 계실